정부 활동 설명에 가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가 하고 또 관련 의뢰를 해서 그런 내용들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5년도에 새로 기획된 정부 R&D 사업, 이제 스타트업 관련 사업들, 그다음에 개방형 실험실 사업 속에 또 혁신 노력 실증 지원 사업 속에 이런 사업 소개하고 또 시리즈 A, SI 투자 상담 등을 포함을 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지금 국정이 새롭게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12월 내용보다는 R&D 사업 전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1월 말에 접수하는 시스템이고 그거 외에는 1일 수강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12월 말 복지부 사업은 다 공고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11월 말에 저희 HT들이 홈페이지나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연구자 대상 사전 공지라는 걸 합니다. RFP를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쯤에 내용을 보시면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시는 분만 알아서 맨날 그런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분만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서 R&D 외에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 좀 마시고 좀 마시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오늘의 연구개발 사업은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국가 R&D가 총 보건의료분야 R&D가 한 2조 1,000억 정도 이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인증 기능 사업에서 보건 신기술 인증이라든지 기업들 인증 그리고 평가의 바이오헬스 기술 등까지 최근 한 5년간 8%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감염병과 관련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질병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 극복이라든지 정신건강 위기 등 이렇게 보건 문제와 직결되는 어떤 R&D 사업 분야가 이제 제일 크게 차지하고 몇 개를 파악할 수 없고 그런 너무 많은 사업들이 연구자분들한테 너무 혼란스러움을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R&D 사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원래 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도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R&D 사업이 5년 단위 일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업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들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지 접수를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 IS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딴 데 안 보고 IS 여기 기업별 연구소 인증도 보유하고 있어야지 신청 자격이 있다. 국가 R&D 사업의 신청 자격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신청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상책 50이라든지 그리고 정규직 연구원이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부가 작년 12월 27일 날 통합공고에서 심사 공고를 했고 올해 1월 30일까지 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R&D 사업들이 신규 과제로 공고되고 있는데 규모가 보시면 인력 양산 사업 외에는 다 규모가 3억 이상. 그 목표 R&D 사업은 기준이 TRL 아시겠지만 TRL 3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연구 단계나 초기 시작 연구 단계에서는 복지부 R&D 사업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초기 성과를 가지고 프로브 오브 컨셉 실험하기 위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기업에서 발전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원래 특별하게 새롭게 나가는 사업이 소화질환 관련한 R&D 사업입니다. 소화질환 R&D 사업이
소아 만증 중증질환 관련해서 5개까지 소아 조기 진단 준비해가지고 5개인데 이건 내년에 계시는 임상과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도 계속 지원이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 지원 IIT 하시는 과제 같이 하시는 병원의 임상과 같이 하시는 과제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에서는 유전자 RNA 후선 유전자 편집 제어 기술 기반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R&D 사업에서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 신약개발 사업단이라든지 국저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단이라든지 재생의료 사업단, 국저 의료기기개발 사업단 이런데 사업단 통해서 나오는 과제가 오히려 기업 대상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단 과제들도 IDC 시스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복지부가 R&D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복지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매년 한 30개 정도 신규 사업을 기재부에 심의 거치고 6월에 기재부 심의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 연도 과도에 10월 말에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고 쉽게 예산을 변경하거나 또는 쉽게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언제나 11월 말쯤에 그의 다음 연도에 나가는 이제 신규 RFP 사업에 대한 RFP 사전 공시를 합니다. 그 시점에 이제 보시면은 한 2달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내년도 그 다음 해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방향이 어떻고 어떤 걸 중점 지원할 거고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게 홈페이지에 안건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것만 보셔도 선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으시고 그거는 뭐냐 일반적인 답변이 입장을 바꿔놓고 평가자라고 생각해서 보시고 본인의 관리를 보시면 다 오시는 분들이 연구자분들이 오셔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연구 현황이 분야에 어떤 현황들이 있고 어떤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당의 요인이 뭐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내 과제는 기존 그런 다른 연구와 어떻게 새롭고 혁신적이고 그래서 내 과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거에 근거하는 거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과제에 다 담기면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MD 임상을 참여시키게 하는 게 그게 업무사항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아래쪽에 보면 특기사항 부분이나 그 과제 신청 요건에 MD가 참여해야 되는 과제들은 MD 참여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없는 과제들은 참여를 안 해도 되고 연구자분들이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래폭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에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자로 적힌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구적으로 해서 없으면 신청할 필요 없고 신청해야 되는 것은 꼭 아래폭에 반드시 인사니까 참여하에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업에서만 대장이 됩니다.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산업진흥원에서만 담당하는 지자체 자체 R&D 예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죠.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에 공고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3월 공고가 저희 서울경제진흥원 혹은 서울 R&D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뜰 예정이고요. 공고 뜨고 나면은 저희가 한번 사업 설명회를 크게 가질 예정이에요. 그 전에 오늘 약간 경우는 지금 현재 TTA나 KCL, KTR 이런 기관들과 이제 협약을 지금 맺어놓은 상태라서 좋은 과제가 좀 될 수 있게 과제 정량 목표 부분들을 좀 수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영역에 대해서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요즘 핫한 거는 다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투자사하고 이제 투자를 가져가는데 한 10개 가지 지원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바이오 쪽 관련돼서 지원하는 지금 올해 컨소시엄 형태로 좀 진행되고요. 그리고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 과제 같은 경우는 좀 1년에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유형이 지금 일반 로봇 기술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컨소시엄이 필수 형태고요. 로봇 기술 관련된 R&D를 지원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과제당 유통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2억 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1년에 총 9개 과제 선정 예정이고요. 첨단 제조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이제 제조 쪽 같은 경우 선정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가장 끝단에 있는 테스트베드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이쪽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왔고 그 툴을 R&D 쪽을 좀 풀자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원에 하면은 사실 바이오 의료가 제일 명확하게 주제가 중첩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인공지능도 섞이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다만 이 횡측으로도 바이오 쪽 관련해서 신청하실 수가 분명. 네. 그리고 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이 혹시 3750에 포함되는 건? 네. 두 가지 말씀 주셔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서울 약간 좀 압도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떨리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조직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예산 현황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적 신융자 사업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서울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는 점이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릉역이랑 역삼역 사이에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뭐 정책 연구 쪽도 하고 있고요. 산업 기술의 이전 그리고 뭐 지역 산업 중견경 육성 그리고 뭐 기반 사업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산학 사업 산학연 연계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소부장 사업 규제 사업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 입사하신 연구원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순환제 근무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많은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연구원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각 그 R&D 사업이나 뭐 BRD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는 근거법이 항상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부터 하고 있고 아까 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발표한 투자 연계형 사업도 이쪽에 있거든요.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이라고 VC분들한테 투자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R&D 매칭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조직을 새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한 3개 정도 신규 사업을 론칭을 했고요. 이 중에 CBC 투자 연계 뭐 기업 협력 사업이 있는데 한 18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론칭을 해서 앞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 국가 첨단 전략 기술혁신 융자 사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2년 전에 기획을 했었고 기획 배경으로는 그 당시에 R&D 예산 삭감 움직임이 이제 최초로 저희가 감지가 돼서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뭔가 이제 기업분들에게 3%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 부분이고 일반 이제 R&D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끼케야 뭐 한 5억, 6억 많아야 이제 한 뭐 10억 그것도 이제 2년, 3년 이렇게 사업 기간에 따라서 나눠 받으시게 되는데 저희 융자 사업은 R&D 융자 사업은 맥스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에 작년에 200억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32개 정도 이제 기업에 그 첨단전략 산업위원회에서 로봇하고 방산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출연형 R&D 지원에서 융자형 R&D 지원으로 좀 탈바꿈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업 기간은 저희가 작년 처음으로 론칭해서 27년까지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지원 내용 보시면은 저희가 그 R&D 자금으로 쓰셔야 되는 그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유일한 의무 사항이고요. 지원 한도는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이고,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기만 하시면 되시고, 대략 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로는 22년 8월부터 이제 법 시행되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요때 이제 23년 8월에 하고 전담 기관인 저희 티아트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대출은 못 하고 있고 취급은행은 저희가 13개 은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거래 은행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률도 좀 높게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저희 티아트 홈페이지 사업 공고 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공고문을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정 상담 받으시고 대출하시면 됩니다. 사정 검토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서류가 누락된 게 없나? 평가위원 7명이 10개 과제를 이제 평가하면은 사실 각 과제랑 보시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도 조금 대출이 부실이 났을 때 은행에 이제 최소한의 그냥 요건 정도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은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이제 결과는 성공 이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추진 일정 보시면은 공고가 저희가 이제 2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선정은 저희가 한 달 늦으면 이제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소개해드리는 정준이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방금 전에는 대출 융자였고요. 제가 지금 한 15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은 R&D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 아니고요. 바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사업기관들 기업 지원 사업 익숙하진 않은 단어다 보니까 어쨌든 나라에서 지정하는 하나의 행위이고요, 활동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을 보급하고 확산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바지하기 위한 미션으로 이런 법령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학협력에 관한 고민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보면 이제 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이 한 359개 정도가 있습니다.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미션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이소에 빨간 티 입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뭐랄까 모든 물건을 다 꿰차고 있고 그 대학의 모든 기술을 꿰차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산학협력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은 올 25년도에 677.4조 원이 총 배정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 R&D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R&D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3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R&D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래서 학계나 R&D 사업을 하고 계셨던 기업분들은 되게 많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25년도에 배정된 R&D 예산은 거의 30조에 가깝습니다. 29.5조 정도가 되고요. 30조나 되는 이제 그 R&D 예산의 일부를 이 중기부 R&D 사업
중에 하나 콜라보 R&D 좀 많이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이 늘어났다. 그래서 R&D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콜라보 R&D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지금 아직 공고가 내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년도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 거의 정해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을 주관하는 뭐 여기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 담당자분들 통해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이거 신청해도 되나요? 그런 조건들 기본적인 거 확인할 때 1357에 전화해 보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요분들보다는 일단 NTIS라든지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NTT 기술은행이라든지 그 스마트 테크 브릿지 기보에서 운영하는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올해 25년도에 작년까지는 일반형만 있었습니다. 일반형은 아까 산학, 산연 이 두 가지 트랙을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게 컨소시엄형이 있고요. 컨소시엄형 같은 경우는 A 대학하고 A 기업하고 B 대학하고 C 기업하고 D 대학하고 C 기업하고 이렇게 어때는 약간 이제 대형 과제처럼 그렇게 컨소시엄 신청한 팀들만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8개월 동안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사실은 이게 뭔가 나눠서 쓰기가 대학하고 기업이 나눠 없습니다. 분야도 까다로워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사실 분야가 자유공모입니다. 자유공모.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거의 무관하게 다만 이제 뭐 유흥이나 도박은 안 되고요. 거의 웬만한 분야들은 다 신청이 가능하다. 손톱깎이, 발톱깎이, 제과점, R&D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R&D로 프로만 낼 수 있다면,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새로 생기는 이 컨소시엄형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사업비도 큽니다. 이건 예비 단계부터 1억에서 2억까지 예비 검증비를 지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지역 전략 분야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내일 공고가 나면 만약에 컨소시엄 관심 있으시면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일반 트랙은 이 자유응모고 그리고 예비 연구 단계부터 신청해서 그 다음에 2단계를 신청을 지원할 수가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는 이제 2억 6천만 원이 2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원 리스트가 그 공고문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추려봤고요. 대표되는 기관들은 아닌데 참고하시면은 그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그 기업의 계획에 대한 내용만 기술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만 1단계가 선정이 돼 전임 교원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겸임이나 배우 교수나 이런 분들은 같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인데요. 이거는 아마 공고문 보시면은 어떤 게 이 사업을 평가할 때 높은 배점이 있고 어떤 평가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 이제 SN테크라는 이런 전동 휠체어 가지고 R&D 사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부족한 것을 연구실에서 강성이나 밀도에 대한 어떤 부품 대체 기술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헬스케어 기술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술에 대한 좀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그쪽 헬스케어 쪽으로도 진출한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인데 4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KT에 인수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기사 없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이런 산학협력 관련 책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고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사업하셔서 CEO나 CPO로 계신 그 중소기업이 본인이 소속한 대학교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네, 뭐 조건상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 이런 이제 분야를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임상의 자본이나 아니면은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계열입니다.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단 중심에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적 그리고 GURO 즉 그로라고 하는 이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주기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 개발인시런스 같은 경우에는 조은준 단장님 산부인과 이제 소속이시고요. 단장님 지휘 아래 전략계, 운영계 그리고 행정총괄 등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병원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교수님들께서 지원 기업의 이제 자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분야의 이제 전문가 24명을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이제 기업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지원 기업에게 기술 평가를 이제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 또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장비나 병원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학과 최성학 교수님이 이제 자문으로 이제 투입을 했고 이것 이외에 개발형 실험실을 통해서 51건 정도의 지원한 결과 웨이센이라고 하는 기업은 응급실 중상 데이터 기반 중주도 예측 결과를 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특허, 인허가, 사업화, 매출액, 투자 유치 그리고 R&D 과제 같은 이러한 성과를 괄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간호사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개발실험실 구축사업자는 이제 지원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활용을 하여 아이디어부터 제품 개발까지 시작품 개발까지 진행한 결과 시작품 32건, 상품 출시 18건, 특허 38건 보이시겠지만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 지원 시설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환자 분류 및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두 기업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VR, AI 교육 플랫폼 구축과 교육을 통한 의료 역량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위에 보시는 기업이 네오웨이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욕창 이제 방지 매트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일본 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22년에 이제 입주한 블루비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비커는 2022년에 저희 개발형실험실 구축사업단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오리엔테이션, 임상과제 매칭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임상이 자분 그리고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개발형 실험실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문가 특강, 그리고 MOU, IR, 기획보도, 변리사정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024년 블루비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7명, 투자유치 2억 원, 매출 10배 증가, 그리고 가계수주 10억 원 이상. 이라는 오픈앱을 다 이제 구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원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 내에 있는 인프라, 즉 이제 장비들 같은 것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세 글로벌 혁신을 위해서 실증지원센터 김유리입니다. 다들 요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증 지원을 하는 센터고요. 저희가 이제 센터 소개와 저희 기업 지원 사업 소개 이렇게 두 가지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증 지원 센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내 시장 진입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이런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을. 저희 이제 실증 연구 인프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는 선정이 되어서
이제 2024년부터 5년간 이제 실증 지원을 하고 실증 연구 인프라 관련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세브란스 병원은 뭐 임상의료기관 의료기기라고 해서 이제 생체 계측기와 이제 인공호흡기, AI 소프트웨어 이런 환자분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도입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제 임상 시험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의 주요 내용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난 사업의 후속으로 영상 계측 진단 기기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진단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이제 연구자분들과 컨택이 좀 어려워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임상 시험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실증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수료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이제 국제 포럼도 이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계되어 있는 CRO 업체와 이제 글로벌 기관들과 좀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 4가지 분야 관련해서 이제 MOU를 통해서 좀 이제 컨설팅 지원 하게끔 이제 MOU를 통해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거는 IS 1415 관련 사항인데 운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성과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좀 관심 있으실 만한 부분이 이제 이 임상시험 식사용 평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실 텐데요. 저희 지원 공고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는 1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2월까지 마감으로 해서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가 올라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외부에 이런 이제 뭐 산업협회나 안정정보원이 신청이 입증이 되면은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계측 진단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와야 하고 해서 이제 12개월 이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증 연구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사업에서는 이제 허가형 임상 시판을 연구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용 평가도 아까 찍으셨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후로는 뭐 CES나 아라펠스 이런 데를 이런 곳에 이제 공동 전시관 운영을 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 외에 또 아까 저희 연구자 풀이고요. 네, 저희 이제 분야별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실증 지원 센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강남세브를 들어가서 컨설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컨설팅은 많이 진행됐는데 실제로 이제 선정되거나 이제 신청한 기업들이 빨리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IRB 승인되도록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진행하실 때도 IRB만 받아야 되는 기업과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 승인부터 IRB까지 둘 다 받아야 되고 아니면 신청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전 면담 상태에서는 어떤 연구자분 컨택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신청을 할 때는 컨택이 되어 있고 28일까지고 저희 이 홈페이지에 이거 QR코드 찍으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저희 사전 면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혹시 다 찍으셨어요?